땡입니다. 그죠? 이제 교과서 18쪽 대륙의 분포 변화입니다. 지권의 변화에 있어 가지고서 대륙의 변화, 분포 변화를 갖다가 시작하기로 합니다. 학습 목표는 고 지자기 자료를 활용하여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분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고 지자기 자료, 이거 수업을 해야 됩니다. 고 지자기. 그죠? 잠깐 이야기한다면은, 지구에는, 자,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지구의 자기장을 지자기라 그러죠. 자기장이 뭐냐? 자석의 기운이 펼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고자는 옛고자죠. 옛고자. 그래서 옛날에 지구 자석의 기운이 미쳐진 공간을 또는 그 범위, 이런 것을 고지작이라 그래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지질시대 동안의 대륙 분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질시대 전체에 걸친 대륙 분포의 변화와 현재 대륙이동 속도 자료로 미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교실 환경을 조금만 재정비합시다. 내가. 선생님이 3학 6반 교실에서 혼자 있거든. 혼자 있는데 지금 서늘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아늑한 방에 있지만서도 선생님은 지금 이 교실에서 교탁 옆에 학생 책상 2개를 갖다 놓고 지금 수업을 하는데 서늘합니다. 그래서 히터를 좀 틀었다면서 히터는 안 나오고 바람만 나오고, 그 바람이 지금 선생님 뭔 설명을 하는데 입으로 자꾸 들어와서 기침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 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학습 목표. 지질시대 전체에 걸친 대륙 분포의 변화와 현재 대륙 이동 속도 자료로 미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또 단어를 한번 줄쳐봅시다. 어떤 단어를 줄쳐보냐면 지질시대입니다. 그죠? 지질시대. 지질시대에 대한 정의는 지구 탄생에서부터 또는 지구의 지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역사시대 이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봐줍니다. 역사시대가 뭐냐? 문헌의 기록이 있는 그 이후부터를 역사시대라고 그래요. 역사시대. 그러니까는 어떤 그림으로 해도 괜찮고 언어를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는 지질시대고 기록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역사시대인데 대략 요 정확하게 몇 년부터다 하는 걸 찾기는 곤란해요. 대략적으로 그냥 신석기 시대 정도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신석기 시대. 그럼 그 시기를 갖다 얼마 정도로 잡을까요? 그 시기를 아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잡을까요? 어떤 그 동굴에 이런 벽화가 있는 거, 그것도 기록이죠.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갖다가 남겼으므로 그거는 역사시대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록이 한 5만 년 전 또는 뭐 한 10,000년 전. 자, 대충 정확하게 딱 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대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대륙 분포의 변화. 그죠? 그래서 대륙이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륙 이동 속도입니다. 대륙 이동 속도. 이 대륙 이동 속도를 가지고서 미래의 변화를 추정한답니다. 미래의 변화를 추정. 이제 해야 돼요. 자, 스스로 생각해 보기는 뭐냐 하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나침판의 자침. 나침판 알죠? 자석의 침입니다. 자석의 침은 자석의 성질을 지닌답니다.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나침반 자침의 N극은 항상 북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거 기본입니다. 자, 줄칩니다, 선생님이. N극은 항상 북쪽 방향을 가리킨다. 그럼 우리 지구에 있어가지고서 지구의 북쪽 방향, 지구가 N쪽이 되겠죠. 이게 북쪽이다. 그죠? 북쪽. 이렇게 북쪽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침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니까는, 요 자침의 N극을 갖다가 N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구 자석의 북쪽은
n이 되면 안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s가 돼야 되네. s극. 이렇게 s극이 돼야 되나. 그래서 우리 지구 자석의 북쪽은 s극을 지닌다고 한다면은 n극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뭡니까? n극이라고 한다면은 자침의 요 n극을 s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침의 n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구 자석의 북쪽은 s극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이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며 지구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으로 계속 가면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도달 못해요.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하고 우리 지구의 북극점은 다릅니다. 우리 지구의 북극점은 지구 자전을 할 때 지구 자전 축의 두 개가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부근에 있는 지구 자전 축을 북극점이라 해주고, 자석의 s극이 가리키는 그 지구 자전 축의 한 점을 남극점이라 해줘요. 그러니까 북극점과 남극점은 이렇게 지구 자전 축이 되겠고, 자석의 북극점은 자북이라 해서 우리 지구의 북극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달을 못합니다. 이거는 도달을 못합니다. 못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침반의 자침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열된다. 따라서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으로 계속 가면 북극점이 있는 지리상의 북극이 아닌 지구 자기장의 북극에 도달한다. 자, 이거 밑줄 칩니다. 지리상의 북극, 지리상의 북극입니다. 지리상의 북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 자기장의 북극. 지구 자기장의 북극. 이 지구 자기장의 북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했죠. 아, 노란색은 안 느끼겠구나. 안 보인다. 지자기 북극이랍니다. 지자기 북극. 그래서 지구 자기 북극을 갖다가 자북이라 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북극을 뭐라 한다고요? 두 글자로 자북. 이 대답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북극을 뭐라 한다고요? 반응이 없다. 자북. 그렇죠. 승환이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지구 자기장과 복각입니다. 복각. 지리상의 북극입니다. 지구의 잦은 축과 북반구의 뒷표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리상의 북극. 자, 지리상의 북극은 뭐냐면은 지구 잦은 축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잦은 축. 그죠? 잦은 축과 북반구의 뒷표면이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지리상 북극이기 때문에 이 지리상 북극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혹시 이거 좀 글자 좀 써줄 수 있을까? 진북이라고 좀 누가 글자 써줄 수 있겠나? 좀 글자를 갖다 작게 써줄 수 있는 사람. 선생님 지금 써봤죠? 이렇게 선생님 지금. 옳지. 고맙다. 그지? 파란 색깔 깨끗하게 나왔네. 그지? 진북이라 나왔네요. 쌤이 좀 지워보자. 잠깐만. 쌤은 지웁시다. 쌤은 지웁시다. 쌤 거는 지우자. 지웠다. 나 지웠는데. 진북. 잦은 축의 북극을 진북이랍니다. 그리고 지자기 북극. 자, 요 지자기 북극입니다. 지자기 북극. 여기에 지금 자북이라고 좀 써주세요. 요 위에다가. 요 위에 지자기 북극 그 위에다가 자북이라 좀 써줄래요? 요 하늘 색깔. 자북. 자북은 지구 자기장, 감사합니다. 자북이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 잦은 축의 북극은 진북이고 지구 자석의 북극은 자북입니다. 자석의 북극 줄임말로 자북. 지구 잦은 축의 북은 진북. 그래서 진북과 자북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있어요. 지구 자기장을 지구 중심에 놓인 거대한 막대 자석이 만다는 자기장, 만난다 해야 되겠다. 그죠? 만난다는 자기장을 했을 때 막대 자석의 S극 방향의 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막대 자석의 S극 방향의 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교과서 18쪽 좀 봐주세요. 우리 교과서 18쪽. 교과서 18쪽. 그죠? 이 그림입니다. 교과서 18쪽. 요 그림, 이거죠? 이거. 그래서, 자북극에 이렇게 있을 때,
자북극, 자북과 자남극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북과 자남극을 이렇게. 예. 지구 자기장과 복각입니다. 자, 이제 진북, 자북 좀 재어줄래요? 진북은 지리상의 북극 방향입니다. 지리상의 북극 방향. 자북은 나침판,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죠?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진북과 자북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의 위치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지리상 북극.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죠? 지리상 북극.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지리상 북극. 지리상 북극. 또 줄 쳐져 있네요. 그죠? 줄 쳐져 있고. 이제 자북극은 내가 쌤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자북극은 그걸 써 있네. 그죠? 자북극. 서로 꼬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서로 지리상 북극 빨간색 꼬표, 자석 북극 파란색 꼬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에 있는 그 그린란드 섬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자북과 진북이 다 같이. 자, 이제 지구 자기장과 복각입니다. 지구 자기장. 그 다음에 복각. 평각과 복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각은 지구 표면의 한 지점의 수평면 위에서 자북과 진북 사이의 각입니다. 수평면입니다. 수평면. 복각은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입니다. 복각은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자,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저히 어려서 안 되겠다. 선생님 이거 좀 띄고 흑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이용할게요. 자, 칠판을 이용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이용해요. 요 그림이 보인다, 그죠? 만약에 여기 땅이 있다고 합시다. 땅이 요렇게 땅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땅이 있어요. 요 땅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는데 사람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석을 지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석을 지니고 있어. 그런데 땅 속에 여기가 지금 땅속 이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은 S극이 있는 곳이에요. S극이 있습니다. S극. 땅속 저쪽에 S극이 있다는 말이에요. S극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석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지 못하고 이렇게 땅을 향하겠죠. 표현합니다. 땅하고 수평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파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땅하고 수평으로 있지 못하고 요 자석이 요 땅의 S극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요 땅의 S극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은 수평에 대해서 요만한 각이 생겨버려요. 요만한 각이.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은 복각이라고 합니다. 복각. 지구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서 수평면에서 이렇게 자석의 침이 기울어지는 그 사이의 각을 복각이라 해요. 복각. 그러니까 평각이란 뭐냐면 하늘 위에서 봤다고 합시다. 하늘 위에서. 자, 여기가 지금 땅입니다. 땅. 여기가 지금 땅입니다. 땅. 하늘 위에서 본 땅. 하늘 위에서 아래로 지금 내려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석의 북입니다. 자석의 북. 자석의 북이고, 여기가 이렇게 진북입니다. 진북. 진짜 북과 자석의 북이죠. 그죠? 진짜 북과 자석의 북. 그랬을 때
파란색으로 쌤 좀 표현합니다. 여기는 진북이 되겠고, 여기는 자북이 되는데, 진북에서 자북으로 가는, 자,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입니다.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각입니다. 이 사이 각을 편각이라고 해요. 편각. 이렇게 해요. 그래서 편각은 수평에서 나타난 그 각을 편각이라 해주고, 복각은 요 측면입니다. 측면. 그래서 자석의 침이, 자석의 적도에 가면은 복각이 안 생깁니다. 자석의 침이 자석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복각이 생기죠. 복각이 이렇게. 그래서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 수평면에 대해서 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자석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석이 땅을 향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나타난 이 각이 바로 복각이 되는 셈이에요. 복각. 수평에 대해서 생기는 자북을 향해 가지고서 들어가주는 요 사이의 측면각, 그죠? 그걸 갖다 복각이라 해주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하늘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방향으로 가면은 진북인데, 자석의 북은 여기로 향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 각이 형성되는 게 바로 편각이에요. 편각. 자, 진북 편각과 복각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쌤이, 그죠? 빨간색으로 좀 잡았습니다. 쌤님이. A라고 하는 지역이네요. A라고 하는 지역 봤습니다. 요 나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하겠습니다. 쌤. A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A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자석의 침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죠? 자석의 침이. 그러니까 자석의 침이 저렇게 향하니까는, 쌤 좀 수평을 끌게요. 이렇게 수평을 꺼가지고서, 수평을 껐을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각이 생기죠. 요 각을 갖다 뭘 한다고요? 하늘색 요각, 요각하고, 요 복각이라는 글자 있지? 땅에서 형성된 저 각과 하늘 수평에서 끈 여각은 서로 무슨 각입니까? 억각으로 같네. 그죠? 억각으로. 맞지? 억각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형성된 저 복각과 하늘 공간에 파란색으로 낸 끈은 이 공간은 같은 억각으로, 같은 복각을 지닙니다. 그 다음에 B번이다. 그죠? B번도 빨간색으로 해볼게. B번 위치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B번은 자기적도네. 자기적도가 있다 보니까는 나침반의 자석침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선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평선이면 수평선을 꺼지니까는 수평선과 자석의 침 방향이 서로 0도로 나오죠. 그래서 B 지점을 뭐라 하냐면 자기적도라고 해요. 자기적도. 자, C 지점 또 있네요. C 지점. 여기가 지금 C 지점입니다. C 지점. 그런데 자석이 보니까는 빨간색이 하늘을 쳐올리고 있다. 그죠? C 지점에 가니까는 C 지점은 A 지점은 B 지점에서부터 자석 북극에 가깝게 갔기 때문에 나침판의 N극, 빨간색이 땅을 향하고 C 지점은 자기 적도인 B에서부터 남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침판의 N극이 땅을 향할 수 없고 나침판의 S극이 땅을 향해 주겠죠. 그러면 나침판의 S극은 하늘을 뻥 들어버린단 말이야. 나침반의 N극이 하늘을 뻥 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늘에 들린 방향으로 이런 식입니다. 하늘에 들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는 또 복각이 있었냐? 수평선을 끊습니다. 선생님, 수평선. 아이고,
뭐 성 끌 때마다 선생님 지금 숨을 멈춘다. 그죠? 그랬을 때 요 사이에 나타난 요가 이게 바로 복각입니다. 저게 바로 복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적지에서부터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복각은 나침판이 들린 형태로 복각이 형성되고, 자기 적지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복각이 땅을 향하는 방향으로 복각이 생긴다 하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고지작입니다.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분포하고 있는 잔류작입니다.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분포하고 있는 잔류작이. 자, 요에 대해서도 선생님 좀 한 표현을 해볼게요. 잔류작이라 하는 말입니다. 잔류작이. 자, 이 잔류작이가 뭐냐, 이거. 잔류작이, 그죠? 잔류한다. 자석의 성질을 지니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금속 성분이에요. 철입니다, 철. 근데 자석의 성분이 지니고 있는 것이 금속 성분인데, 이것이 휘리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버렸을 때는 지가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려. 액체 마그마 상태에서, 그죠? 그러다가 휘리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것이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거든.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 잠깐만 휘리 온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갔지? 선생님 휴대폰이 지금 온도를 갖다 선생님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휠이 온도를 갖다가 찾고 싶은데, 휠이 온도는 숫자로 이야기하고 휠이 온도의 어떤 정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자, 요 좀 나왔습니다. 휠이 온도가 다 일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강자성체인 철의 경우 휠이 온도가 770도씨이며 강한 영구 자석 중 하나인 네오디뮴 자석의 경우는 휠이 온도가 300에서 400도씨 정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휠이 온도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휠이 온도의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돼요. 휠이 온도의 의미를. 그래서 휠이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 버리면은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휠이 온도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마그마의 온도가 휠이 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석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철 성분들이 자석의 성질을 다시 되찾게 되거든. 그럼 자석의 성질을 되찾으면 어떻습니까?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열한다는 말이지. 자, 선생님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휠이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 마그마가. 그래서 요 자석의 성질을 지금 몰라. 지구 자기장은 항상 같은 방향인데 지금 이것이 없어요. 몰라, 지가.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면서 지가 자석의 성질을 지니게 되거든.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면은 이 자석의 성질들이 요런 것들이 N극이 저 방향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마그마 속에 있는 금속 자석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철 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돼요. 배열이. 그래가지고 딱 굳어버리거든. 그게 바로 잔류라 하는 작입니다. 잔류작이. 그래서 여기에는 또 용어들이 나오죠. 퇴적 잔류작이, 화성 잔류작이, 변성 잔류작이 하지만서도 퇴적 잔류작이와 화성 잔류작이가 잘 쓰입니다. 이렇게. 자, 고지작의 평각은 알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북과 진북 사이에 나타난 수평 방향의 각입니다. 그 암석이 만들어질 때 지리산 북극과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고지작이 옛날 지구의 자석 기온에 나타나주는 평각을 알면은 그 당시의 지리산 북극과,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북을 알 수가 있는 셈이죠. 고지작의 복각입니다. 옛날 지구 자석기운의 복각. 복각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수평 방향에서 이렇게 그 자북을 찾아서 내려가주는 나침판의 앵극이 자북을 찾아서 내려가주는 측면각이라 했죠. 그죠? 수직과 연관되어질 수 있는 요 깊이의 각을 복각이 됐습니다. 지리상 북극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 그렇죠. 지리상 북극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요걸 갖다 줄을 좀 쳐볼게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걸 갖다가 요 위도라고 좀 적어줄래? 요 위도라고 좀 글자 아까 성환이가 좀 적어줄 수 있나 이거. 그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지리상의 북극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위도가 점점 자석의 적도에 가게 되고, 감사합니다. 위도. 그리고 복각이 거의 0도에 가깝게 나오면은 그 자석의 위도는 0도가 되고, 복각이 90도가 되면은 그 자석의 위도가 북자극인 90도가 되든지 남자극인 90도가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의 지구 자기 복각을 통해 가지고서 요 땅이 잔류가 되어 있는 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요 땅이 옛날에 어떤 위도 정도에 있었냐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학문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옛날에 이 인도 땅이 1억 3,700만 년 전에 그때 형성된 고지자기의 잔류자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지금 이렇게 안 붙어 있었고 벌써 저만큼 떨어져 있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륙이동설이 100%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지구 자기장과 복각입니다. 지질시대 동안 기자기 북극의 이동입니다. 그림을 잘 꼼꼼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림을. 녹색, 유럽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입니다. 그죠? 붉은색,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지금 왼쪽 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해보자. 두 대륙이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아주 옛날에 단위 억년이다. 그죠? 5억 년 전에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유럽에서 측정한 자석의 북극도 지금 현재 여기고 점을 두 개 오치는 이쪽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도 측정한 자석의 북극이 현재 여기에요. 그런데 1억 년 전에 측정한 유럽에서의 자석의 북극은 여기가 되고 1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석의 북극은 여기가 되는 거다. 서로 조금 다르다. 그죠? 좀 달라지네. 2억 년 전에 유럽에서 측정한 자석의 북극은 여기가 되고 2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석의 북극은 여기가 되네요. 이제 많이 버려졌습니다. 3억 년 전에 측정한 유럽에서의 자석의 북극은 여기가 되고 3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석의 북극은 여기가 돼요. 그래서 3억 년 전은 더 버려졌네요. 그래서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해가지고서 유럽에서 측정한 북극의 이동 경로는 초록 색깔로 창 들어오다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요 북극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빨간색을 통해서 오다가 현재는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딱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게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5억 년 전에는 이만큼은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유럽과 북아메리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북극은 일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5억 년 전에는 일치가 안 되네. 그것은 5억 년 전에 벌써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지금의 위치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 그걸 갖다가 초록 색깔을 갖다가 빨간 색깔하고 한번 맞춰본다고, 이렇게. 초록 색깔이 5억 년 전과 빨간 색깔이 5억 년 전을 한번 맞춰봤거든.
초록 색깔의 사학년전과 빨간 색깔의 사학년전을 한번 맞춰봤거든. 초록 색깔의 3학년전과 빨간 색깔의 3학년전을 한번 맞춰봤거든. 초록 색깔의 2학년전과 빨간 색깔의 2학년 한번 맞춰봤거든. 그러니까는 대륙이 어찌 되느냐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과거 한때 약 3학년, 4학년, 3학년 전쯤에는 대륙이 좀 붙어 있었다가 2학년 전에 좀 떨어졌다가 1학년에는 더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진 이런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라. 확실한 증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는 그죠?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는 초록색과 빨간색이 자세히 보세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좀 자세히 보세요. 뭡니까? 4학년 전, 3학년 전에 일치하네. 대륙을 붙여버리니까는. 대륙을 붙여보니까는 4학년 전, 3학년 전에 일치하죠. 4학년 전, 3학년 전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지. 그죠? 그래서, 대륙 이동서를 이걸로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두 대륙에서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이 이동한 경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죠? 이거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제. 자,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는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오른쪽으로 휘어졌다가 2015년 측정 시 지자기 북극은 캐나다 북부의 엘레스메어 섬 북은 북위 80.37도, 서경 72.62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지구 자기장과 복각입니다. 두 대륙에서 측정된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서로 다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왜 서로 다릅니까? 그죠? 지질 시대별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한 대륙에서 서로 다른 연대의 암석 시료의 복각과 같은 지자기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그죠? 이 지자기 북극들을 지도에 표시했을 때 그림 가와 같이 이제 지금 가로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좀 보세요. 교과서 19쪽 그림 가입니다. 교과서 19쪽 그림 가와 같이 두 대륙에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시대에 지자기 북극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다. 중요한 말이네.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시대에 지자기 북극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억년 전과 3억년 전에 19쪽의 갑은 그림을 가지고서 3억년 전과 3억년 전에 유럽의 지자기 북극은 이쪽에 있고 북아메리카의 지자기 북극은 이쪽에 있다. 이거 아니야 말이야. 왜? 유럽도 지구에 붙어 있었고 북아메리카도 지구에 붙어 있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지자기 북극이 자석 북극이 두 개나 나오냔 말이야. 이거 엉터리지. 그러니까 3억년 전에도 유럽의 자석 북극과 3억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자석 북극이 함께 있어야 되지. 왜? 유럽 대륙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은 지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의 위치에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지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 바로 그게요. 그래서 대륙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그림 나와 같이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지자기 북극이 한 곳에 위치했지만 대륙의 이동으로 인해 지자기 북극이 마치 두 대륙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서양이 확장된 것을 고려하여 대서양을 붙이면 지자기 북극의 이동 곡선은 그림 나와 같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쌤이 설명한 내용을 글로 표현한 거라 봐주면 됩니다. 이거 넘길게요. 자, 같은 시대에 지자기 북극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두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은 대륙의 이동으로 설명해야 된다. 쌤이 누차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그죠? 뭐 지금 오디오는 켜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한번 따라 해봅시다. 두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은 대륙의 이동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지구 자기장과 복각입니다. 대륙의 속도로부터 미래의 대륙 분포를 구상해 봅시다. 그죠? 한번 해석하기. 고지자기 측정으로 알아낸 지질 시대별 대륙과 해양의 분포를 조사해 본다. 해보면 되겠죠? 자, 스텝 2입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한 대륙의 이동 속도 측정 원리를 알아본다. 태평양에서 1억 8천만 년 이상 된 해양 지각이 없는 까닭을 위상 위치 확인 시스템 자료와 판의 운동에 근거해 설명해보자. 1억 8천만 년 이상 된 해양 지각이 왜 없냐 이거라. 왜 없나 이거라. 이거는 1억 8천만 년 된 해령에서부터 서로 멀어지는데 1억 8천만 년 이상 된 것은 해구로 꺼져 들어가 버렸거든. 해구로 팍 꺼져 들어가니까는 해양 지각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표면상으로는. 그래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지, 이거는요. 자, 태평양판은 대륙 속도로부터 미래의 대륙 분포를 구성하는 것이,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쪽으로 이동하면서 충돌하고 밀도차에 의해 두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소멸하게 된다. 즉,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해령에서 일본 해구까지 해양 지각이 이동하는데 약 1억 8천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자, 해령에서 해구까지 해양 지각이 이동하는데 약 1억 8천만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1억 8천만 년 이상 된 해양 지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한 말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자, 스텝 2. 대륙 속도로부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 속도 측정 원리를 알아보자. 알아보면 되지.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판의 분포 움직임을 살펴보고 약 1억 년 후 우리나라 주변판의 분포를 구성해. 근데 1억 년 뒤에 내가 삽니까? 여러분 살아요? 우리 못 살아. 이렇게. 변화된 대륙과 해양의 분포를 지도에 그리는 모든 빌로 발표해보자. 자, 현재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으로부터 미래의 판의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판을 추정하고 구상할 수는 있죠. 이렇게. 자, 스텝 3입니다. 판이 이동함에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의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평양은 축소되고 대서양은 확장이 된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과 더불어 해구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죠? 자, 스텝 3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한 미래 대륙 분포의 모습과 우리 반의 학생들이 생각한 미래 대륙 분포의 모습을 비교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해보자. 자, 넥스트. 이제 다음 시간 배울 거네요. 상부멘털의 운동과 플럼 운동입니다. 하는 움직이는 상부멘털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플럼 운동으로부터 샤샤샤샤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